저희 또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 세 가지를 꼽아보고 또 멘토님과 함께 개별 이슈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슈원에는 세 가지의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CDMO,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줄기세포까지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이오가 현 시점에 주도주다라고 해도 이렇게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흐름을 잘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제약바이오 이런 상승 흐름 이어가줄 수 있을지 멘토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제약바이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네. 이제 올해는 대선을 앞둔 해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지금 반도체가 기존의 주도주였다면은 바이오는 지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모든 수급을 빨아가는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되게 시나리오가 탄탄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9월 달에 지금 학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정을 좀 살펴보면은 9월 4일 날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폐암 관련한 그런 기술 이전을 한다거나 아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시장은 그런 종목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9월 10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9월 10일 날 제가 알기로는 당뇨 학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뉴스를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쯤에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슈를 받아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9월 13일 유럽 종양학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물론 이 이벤트성이 그 학회가 있다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물량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긴 충분하다. 그러면 기존에 주도했었던 CDMO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대형 빅파마한테 수급을 따내는 그런 것들이 모습이 포착이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잠시 쉬어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제 갈 길을 찾아서 100만 원 위에서 황제주로서 모습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삼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시바이오를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시바이오의 그런 매출 부분을 만약에 중국에 있는 매출 부분들을 한국, 우리나라나 일본이 가져온다라면 삼바가 아무래도 캐파 증설도 거의 완료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급을 빨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줄기세포가 오늘 각광받고 있는데 줄기세포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주요 한기 종목이긴 하지만 S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고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2차 VI까지 포착이 된 것 같아요. 23%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지금 3만 원 단에서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 이 종목이 줄기세포 치료를 활용한 파킨스병 치료제랑 그리고 고용량 임상시험 결과가 9월 달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발표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뭐 유한양행 같은 그런 아주 FDA 승인 같은 아주 큰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시장의 시선을 한 번쯤은 환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탑픽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꼽아 보시는 걸까요? 네, 저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뽑고 있는데, 셀트리온.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게 네. 알테오젠이라던가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 네. ABL바이오. 네. 기술 이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학회가 있었을 때는 기술 이전 체결, 뭐 빅파마들과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밑도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지금 상당히 가격대가 다 높아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저는 이제 관심 있게는 보고 있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이 들어왔었을 때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혹은 기술 이전 체결 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분명히 그런 것들이 나온다라면은 뭐 일전에도 봤었었죠. 사피노와 ABL 바이오가 체결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상한가를 계속적으로 기록해주는 모습들을 봤는데 그런 이슈가 터진과 동시에 만약에 따라 추격 매수를 해도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뭐 생물보안법
보안법 관련한 이슈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로서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고 또 다음 달에는 여러 학회들을 앞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개별적인 이슈들 속에서 제약바이오 한번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멘토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한올바이오 파마와 같은 종목들도 좋은 흐름 이어가줄 수 있다라고 보시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규 접근보다는 조금 눌림목에서 조정이 올 때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대응 전략까지 저희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들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또 딥페이크 관련한 유포 행위를 처벌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시세를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 오늘 시장에서 또 20% 가까운 급등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멘토님, 이 딥페이크 보안 관련주들 한동안 좀 시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시장에서도? 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눌린다라면은 네. 저는 딥페이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작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그 시큐리티 관련 종목들 보안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멘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이런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정말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건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반등이 되기까지는 소요되는 시간도 있을 뿐더러 그 물렸었을 때 공포 심리가 저희 투자자들한테 안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8,000원까지 치킨 값을 벌려고 들어갔다가 치킨 가게 값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멘탈적으로 확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패닉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건 약간 투기성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멘텀은 있겠지만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고 내가 단기성 매매를 되게 잘한다라는 분들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업 본연의 가치를 좀 봐야 될 텐데 지금 이런 부분은 테마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라운시큐어 대표적으로 지금 실적을 제대로 뽑아내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시큐리티 종목들이 대부분이 다 이렇습니다. 실적이 안 좋거나 시총이 작거나 그런 만큼 변동성은 극심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근거를 들어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종목들 단타 매매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대응 잘하시는 분들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이런 종목들 말고 아까 바이오 같은 좀 묵직한 종목들, 기술 이전이라던가 뭔가 해외 수주를 따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 딥페이크 관련주처럼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에 좀 꾸준하게 시선을 둬보자라는 전략 저희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투자자들의 시선을 좀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어제 정규장에서도 6%대 주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런데 또 반도체주들 조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과도한 낙폭이다라는 인식 속에 오늘은 조금 상승불을 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 반도체 관련주들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좀 공략을 해봐도 좋을지 아니면 정말 놔줘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난이도가 가장 높은 섹터는 바이오, 바이오. 그 다음이 네.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정말 난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종목을 잘못 선택했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돌이켜봤더니 갑자기 급등해 있고 네. 올라가 있고 그런데 저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놔줘야 된다? 엔비디아가 과연 무너질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그렇다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이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밀리는 것 아닌가, 더 이상의 정고점을 뚫을 수 없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미국 증시 월가에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을 한 그런 애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매수 의견들이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거침없이 기존처럼 10배거가 다시 또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될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저도 조금은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실적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지만 그런 것들이 시장의 기대에 조금은 예상 부합하지는 못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완만한 이제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상승을 할 때는 주가가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지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질 때는 결국에 이제 주가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많이 돈을 벌면은 R&D라던가 기술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그런 모습은 지금 현재 포착되지 않고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기술 투자랑 아니면은 캐파 확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었으면 좀 더 투자자들이 열광을 하고 좋아했을 텐데, 자사주 매입도 분명히 이거는 호재거리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아쉬웠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조금 살짝 반도체 AI 이제 좀 꺼져가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개화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9월달, 10월달 대선을 앞두고서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 이제 시설 투자라던가 뭐 이런 캐파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약간 미국 증시 같은 게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가동이 원래 뭐 100%라고 하면은 40~50% 정도밖에 이제 투자 같은 것들이 진행이 잘 진척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해리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 눈치 게임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엔비디아 잠깐 9월 한 달 동안은 좀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밀렸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고 지금 다시 뛰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저희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도 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네. 한미반도체 내지는 이수페타시스 네.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주워가야 지금 조금씩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기준점이 명확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 볼 거냐, 아니면은 올해 안에 승부를 볼 거냐, 아니면 한 달 이내에 승부를 볼 거냐, 여기에 따라 전략이 다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은 네. 저기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팍스통신방 접속하시면 이 멘토님께서 가지고 오신 멘토님 마음속에 이제 반도체 탑픽 종목인 거죠. 네, 근데 네.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할 네. 때는 한 2, 3일 정도를 진짜 아주 타이트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모든 재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25년도의 성적이라던가 실적표 어떻게 받을 것인가, 네. 그리고 리포트들이 어떻게 가이던스,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그 수많은 종목들을 다 돌아보진 못했어요.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반도체는 살짝 흘러가는 시점이니까 이제는 네.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도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이 확실해졌을 때 그때 네.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장 흐름 지켜보면서 또 그때 시세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 멘토님께서 딱 한 종목 지금 마음속의 종목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팍스통신망 접속을 하신다면 멘토님이 선별해 주신 반도체 관련주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응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